이제 39번 문제를 할게요. 요거 예전 수능 기출 문제였는데 조금 어렵다. 어려운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봐. 이제 자, 봐봐. F 합성 fx는 fx다.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어. 이제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다 치고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였다 하자.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였다고 하자고. 지금 이 방정식의 형태를 외우라는 말이야. 내 말은 이 방정식의 패턴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저런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제 푸는 방법은 치환해서 푸는 거야. 치환해서. 어떻게 치환하냐면 fx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f의 t는 t다. 이렇게 바뀌겠지. 맞죠? 그러면 ft는 t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결국 y는 fx란 직선, 그 곡선과 y는 x라고 한 직선의 교점일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다가 y는 x라고 한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냥 그었다고 치자고. 그지? 얘가 y는 x야. 이게 fx고 얘가 y는 x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결국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겠어? x 좌표겠지. 그럼 이 점의 x 좌표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방정식의 해인 t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이해됐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t 값이 아니지. 나는 x의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t가 뭔데? t가 fx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는 다시 보면 fx가 알파이거나 또는 fx가 베타이거나 또는 fx가 감마인 x의 값들을 싹 다 찾으라 이런 소리지.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직선이 y는 x라고 한 직선이었으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알파라면 이 점의 y 좌표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컴마 베타 감마 컴마 감마라는 점일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러면 fx는 알파라고 하는 방정식은 저 fx의 그래프와 y는 알파를 쭉 그어 상수함수를 쭉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겠지. 맞아? 그럼 y는 알파가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알파 아니냐고. 여기가 베타 아니냐. 여기가 감마 아니냐 이거야. 맞아? 그러면 fx랑 알파가 만나는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이 3개. fx 이퀄 베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너도 3개. 감마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1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총 몇 개다? 7개가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 형태로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 그리고 y는 x를 쭉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x축과 평행인선으로 촥촥촥 그어. 자, fx 그리고 y는 x를 그리고 촥촥촥 그으라고. 그럼 그 세 직선과 만나는 모든 교점의 개수가 내가 찾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면 문제를 이제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아마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문제일 것 같아 느낌에는. 너희가 몇 년생이냐? 08. 그때도 애들이 태어나구나. 자, 08년 전에 아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랬는데 최근에 한 3, 4년쯤 전에 평가원 시험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와요. f의 x 그러니까 3차 함수 fx였는데 f의 뭐였더라? fx 마이너스 뭐 대충 쓸게 비슷하게 fx 마이너스 1은 fx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 쳐봐. 응?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 거야? 얘도 당연히 비슷하게 풀겠지. 얘도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어요? 자, 봐봐요. 이게 이제 fx가 있었다 치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풀 거냐? 여기 있는 놈을 t라고 치환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fx 마이너스 1을 내가 t로 치환했으니까 fx는 뭐가 돼? fx는 t 플러스 1이 되지. 맞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제 뭐가 되냐? 이 방정식이 f의 t는 너 대신에 t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직선이 된다고. 알아듣겠냐? 그럼 이제 내가 이게 fx니까 여기다가 어떤 직선을 하나 추가로 그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추가로 그리면 되겠지. 맞아? 그럼 x 플러스 1을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y는 x 플러스 1이었다 하면 너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네가 알파, 네가 베타, 네가 감마라고 해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가 되는데, t는 뭐였냐면 fx 빼기 1이었잖아요. 얘가 fx 빼기 1이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x는 fx 빼기 1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다시 말하면 fx는 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베타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감마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직선들의 교점을 찾으라는 말이지. 근데 여기가 알파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쫙 그어서 만나는 교점들. 그럼 여기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총 서로 다른 실근 x는 몇 개가 되는 거다? 5개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여기 5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f 합성 fx가 x다.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해서 푸냐면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맞아. 자, 이거 하나 배웠다 우리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대충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 어떤 게 다르냐면 이런 문제 있어. f 합성 fx 이퀄 x.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다 쳐봐 이제. 그럼 요건 뭔데? f 합성 fx가 방금 했던 거는 f 합성 fx가 fx가 되는 거였는데 이건 f 합성 x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보아하니 치환을 할 수가 없어. 치환을 해도 뭐가 안 나와. 그지? 그럼 이제 이 식의 구조를 잘 기억을 해봐야 돼. 이게 뭔데? f 합성 fx가 x가 돼야 돼?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자, 여기에 정의역이 있고 여기에 공역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0, 1, 2 그래도 0, 1, 2 이렇게 해서 쳐보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다. 이걸 배웠죠. 그랬는데,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놈이 f를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쳐서 갔더니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여기서 한 번 가고 f로 한 번 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공역이 0, 1, 2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랬는데 여기는 0, 1, 2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은 대응 관계를 두 번 거쳐 갔더니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대응 관계가 뭐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한테 갈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있냐면 첫 번째는 얘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쪽도 뭐 0이 0으로 갔어. 이게 F니까 요 F도 0이 0으로 가는 이 대응 관계가 될 거잖아. 그럼 0은 F를 두 번 거쳐 갔을 때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 내가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딴 데로 갔는데 두 번 거쳐서 지한테 가려면 2가 1로 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맞죠? 그러면 봐봐. 이쪽 대응 관계랑 이쪽 대응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1이 2로 가면 여기는 1도 2로 갈 거고 요 2가 1로 갔으면 요 2도 1로 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라. 1이 퉁퉁 거쳐서 자기 자신한테 간 거 맞지? 여기는 2도 통통 거쳐서 자기 자신한테 간 거 맞잖아. 그래서 x가 f를 탕탕 두 번 거쳐서 자기 자신한테 가게 되려면 어떤 모습의 대응 관계밖에 안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지한테 가든가
자기 자산이 가든가 아니면 두 놈을 쌍으로 묶어서 서로 크로스로 보내거나 이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어떤 해냐? 처음부터 지한테 가는 거. 즉 f의 x가 x인 것이야. 맞아? 이것이거나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이거나 또는 두 놈을 크로스로 잡아서 f1이 2고 f2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의 a가 b이고 f의 b가 a인 그런 a와 b 얘네들이 내가 찾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뭐냐? fx equal x라는 방정식의 근이거나 아니면 a, b랑 b, a가 둘 다 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말이야.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게 fx였다고 해보자. 그죠? 그럼 요 f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냐라고 물어봐. 이 f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 fx equal x가 되는 거는 뭐야? 여기다 뭘 하나 그어. y는 x를 그어. 만나는 점이야. 그게 답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x를 그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점하고는 이 방정식의 근인 거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fa가 b고 fb가 a인 ab가 답인 거니까 그럼 a, b랑 b, a가 둘 다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 그럼 a, b랑 b, a는 서로 뭐 대칭인데? y는 x에 대해 대칭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동시에 있는 거. 대충 뭐 한 그리면 한 이쯤? 요 점하고 요 점쯤 잡으면 만약에 여기가 a, b라고 하면 여기가 b, a가 되고 너네들은 정확하게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근은 뭐냐? 그럼 여기 총 4개가 내가 찾는 근이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 됐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이 4개의 점을 한 방에 찾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찾냐? 이 그래프를 있잖아.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 그래프를 통째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연두색 그림이 만나는 점 그게 답이야. 알아듣겠지? 역함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 역함수가 되려면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놓고 얘를 전체적으로 여기다 뒤집어 버려. 그러면 돼. 알았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야. 저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형태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알아듣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럼 좋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39번 문제를 가보세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였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대. 그랬는데 f 합성 f의 x는 x. 자, 이게 바로 뭐야? 거기 설명했던 거지. f 합성 fx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려놓고 y는 x 촉촉촉 이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자, 그랬는데 너의 모든 실근이 0, 1, A, 2, B 이렇게 밑에 보니까 1, A, 2, B 순서로 커져. 자, 0, 1, A, 2, B 요 5개가 실근이더라. 점점 커져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랬는데 F 프라임이 음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2도 음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0에서 f 프라임 1을 빼잖아. 그럼 6이야. 이랬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라? f의 5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이게 문제야.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살짝 과조건입니다. 요 앞에 두 개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별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보통 과조건이 없어요. 대체로 꼭 필요한 조건들만 주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워낙 어려워서 그랬는지 좀 더 줬는데 사실 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얘만 얘하고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생각을 해봐야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다. 그랬는데 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5개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봐봐. f 합성 fx 이퀄 0, 0에 x.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 그랬어 내가 아까? 두 종류라 그랬지. 하나는 fx 이퀄 x인 것. 또 하나는 a, b와 b, a가 둘 다 요 그래프 위에 있는 fx 그래프 위에 있는 것. 맞죠? 근데 너의 근과 너의 근을 합해서 몇 개가 나와야 돼? 5개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이걸 표로 좀 구분을 해볼게 내가. fx 이퀄 x인 방정식의 근, 요 개수. 그 다음에 a, b와 b, a가 동시에 들어있을 때는 a랑 b가 근이야. 맞지? a랑 b가 근이라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근은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돼? 짝수게 나와야지.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니까. 맞죠? a가 근이면 b도 근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무조건 짝수게 나와야 돼. 너는 3차 함수와 yx가 만나는 거니까 많아봐야 3개, 최소 1개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개가 나왔다 쳐봐. 그럼 얘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지. 이건 괜찮죠? 괜찮고. 얘가 만약에 2개 나왔어. 그럼 얘가 3개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여기는 무조건 짝수게 나와야 되니까. 그지? 알아들어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얘가 3개고 얘가 2개다. 이런 거 괜찮지? 맞아?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 2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5개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거밖에 없는데, 자,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랑 정확하게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면 대충 그려볼게. 자, 이게 y는 x라고 치고 fx가 얘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림이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랬는데 얘가 y는 x인데 이 그래프 위에 a, b와 b, a가 동시에 있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지. 여기에 a, b가 있으면 b,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없잖아. 여기에 a, b가 있으면 여기에 b, a가 있어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근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돼? 그래서 너는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탈락이야. 이런 건 없어. 그지? 그러면 이거는 y는 x랑 fx의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3개 생기는 거지. 그럼 3개 생겨. 요렇게 생기면 대충 3개 생기겠지. 그지? 그럼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개니까, 그럼 이제 a, b와 b, a가 서로 대칭 구조가 되는 게 딱 한 쌍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대충 내가 그려보면 뭐 어떻게 그리면 되냐? 뭐 요렇게? 아무렇게나 좀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서 얘랑 대칭했다고 보면, 그림을 이제 좀 크게 그릴게.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치? y는 x가 어떻게 있어? 몰라 나도. 대강 이렇게 했다 쳐. 이게 y는 x라고 쳐. 얘가 fx인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 봐봐. 여기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게 이 직선의 대칭 구조가 되는 점이 한 쌍이 생기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대충 그려볼 거고,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칭 구조에 있는 점인 거지. 그지? 그럼 이 점은 뭐 얘랑 이게 만나긴 만났지만 사실 얘랑 대칭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 방정식의 근은 아닌 거죠.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 결국은 이런 구조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떤 것들이냐면 얘랑 만나는 y는 x랑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랑 대칭 구조인 점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의 x좌표 너까지 총 몇 개 나와? 정확하게 5개 나오는 거 맞지? 그 5개가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0, 1, A, 2, B가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는 0,0인 거지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요 점이 1, 여기 1이야. 그럼 여기가 A야. 여기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야. 맞지?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 0이고요. 그럼 여기 0,0. 여기는 뭐겠어? 자,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y는 대칭이야.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1이고 여기에 x좌표가 2니까 이 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몇 컴마? 1,2가 돼야지. 이해되냐?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2,1인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a, a, 여기는 b, b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함수식을 결정을 해볼 건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알 수 있지 않나? 맞죠? 1,2, 2,1, 2,1, 1,2 요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이 뭔데? x 플러스 y는 3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한 직선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3차 함수 구하고 싶은데 이 3차 함수는 이 직선과 1에서 만나 2에서 만나 여기는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파에서도 만나는 거지. 됐어? 됐어? 너희들 이 식은 세울 줄 아냐?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 직선이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났대. 그럼 이 fx의 식을 한번 세워봐. 최고차 함계수를 k라고 하자. 그럼 너는 이 직선과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것이니 k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플러스 mx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르면 흔들어. 알려줄 테니까.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확실해? 그럼 좋아. 안다 치고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자, fx는 최고차 함계수는 몰라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의 실수라 그랬어 그냥.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 함계수 때 k라고 하고 너가 이 직선 요거 이 직선과 그죠? 이 직선과 1 만나고 2 만나고 알파에서 만났어. 그지? 맞냐? 그럼 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어? fx는 k배 x-1, x-2, x-알파 그죠? 플러스 얼마? 플러스 이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오케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라고. 이게 저 3차 함수라고 그냥.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k하고 알파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맞지? 미지수 두 개니까 k, 알파 두 개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겠어? 두 개 필요하겠지. 근데 조건 두 개가 저기서 나왔다고. 일단 내가 아직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 얘가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F0는 빵이다. 이거 하나 있죠. 그치? 그다음 또 내가 안 써먹고 있어. 저기 있잖아 저기. F 프라임 빵 빼기 F 프라임 1이 얼마다? 6이다 적어 있잖아요. 맞아? F의 프라임 빵 빼기 F 프라임 1의 값은 6이 된다. 그러면 여기 조건 두 개 나왔고 미지수는 K랑 알파랑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면 그냥 답이라.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저 앞에 나온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F 프라임 1이 음수네, F 프라임 2가 음수네 이런 조건은 사실은 필요 없는 과조건이었다는 거지. 돼? 그럼 봐봐. 계산해보자. F0는 0 넣어봐. 0, 0, 0 집어넣으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알파죠. 그럼 마이너스 2K 알파.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플러스 3 이퀄 빵이야. 그러면 그리고 K 곱하기 알파는 얼마나 됐어? 2분의 3이다. 이걸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x에서 구해야 돼. f 프라임 x를 구해야지. 그러면 f의 프라임 x는 자 k배에 하나씩 미분합시다. 그럼 x-1, x-2, x-1, x 알파, x-2, x 알파 하고 빼기 1이지. 맞아요? 그러면 f 프라임 0은요? 0 넣어봐. 그럼 k에다가 00 집어넣어. 그럼 2에다가 00 집어넣어. 그럼 알파에다가 00 집어넣으면 2알파지. 빼기 1이야. 그럼 넌 얼마? 이게 3알파고. 그럼 2k 플러스 3k 알파 빼기 1이지. 오케이? 근데 k 알파가 지금 2분 3이라며. 그럼 요것이 2분의 3이니까 너는 2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얘 빼면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더하기 2분의 7인데, 이제 너가 f 프라임 빵이야.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1의 값을 그다음에 1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으면 너 사라져. 1 집어넣으면 너 사라져. 너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알파니까 여기 뭐야? 알파 빼기 1이지 그냥. 그러면 여기 k 곱하기 알파 빼기 1에 그리고 맨 뒤에 빼기 1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k 알파 빼기 k 빼기 1인데, 자, 요 값은 k 알파가 지금 2분의 3이라면서, 그럼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얼마? 2분의 1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랬는데 f 프라임 0에서 f 프라임 1을 뺀 게 6이야. 그럼 너에서 너를 빼야 돼. 그럼 너를 빼면 얼마? 3k에다가 2분의 7 빼기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3이죠? 네가 6이라고. 됐어? 그러면 k는 얼마야? 1이지. 그럼 k가 1이고 k 값이 1이니까 알파는 얼마야? 2분의 3인 거지. 됐죠? 그래서 결국 이 fx는 k는 1이고요. 그럼 x-1, x-2에 x- 얼마? 2분의 3에 빼기 x 플러스 3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으려고 했던 뭐가 된다? fx의 정확한 식의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어? f5 구하려면 따라서 f5의 값은, 자, 5는 그럼 4에다가 3에다가 여기는 5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지, 빼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너는 너랑 하나 꺼지고 2에다가 6, 7, 42 빼기 2니까 답이 얼마? 40.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냐? 됐지? 이걸 너희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나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다 어떻게 푸는 줄 알아? 그냥 대충 이걸 그리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봐봐라. fx가 있고, 여기 y는 x랑 세점에서 만나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교점과 여기 있는 교점이 반드시 대칭해야 되니까 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렇게. 그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려. 사실 그 답이긴 하죠. 왜냐면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잖아 아까. 그 여기가 정확하게 중점이니까 2분의 3인 게 맞아, 맞기는.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가운데서 만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디 가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알겠니? 반드시 쌤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좀 풀이를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우리 교재 해설지에 보시면 또 다른 풀이들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해요, 다른 풀이가. 이게 제일 간결한 풀이 방법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하나 딱 남았습니다. 넘어가시고, 함수 항등식의 해법이라고 있죠. 자. 함수 항등식. 또는 먼저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문제가 좀 오래된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요즘엔 잘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비는 해 놓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 볼게.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exy. 자, 이게 이제 항등식이야. 이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랬어. 자, 그래 놓고, 야, 근데 f 프라임 제로가 3이야. f의 3의 값을 한번 구해주라. 자, 이게 문제였다. 쳐보자. 그지? 그럼 요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를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풀려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일단 첫 번째 풀이로 하자면 도함수의 정의로 문제를 푼다. 내가 결국은 이제 fx를 구해야 되고, fx를 구하려면 f의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f 프라임 x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x는, 자, 아까 우리 했는데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도함수의 정의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였다고. 자, 그랬는데 봐봐. 자, 여기 있잖아. f의 x 플러스 h가 얘 y 자리에 h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오케이? 이 y 자리에 h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h를 쓰면 돼. 알았어? 그럼 봐봐.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자, 요거 요 노란색 밑줄 그어놓은 거, 걔는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h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x 플러스 fh 플러스 exh라고 쓰고, 그 뒤에 이제 빼기 fx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괜찮지? 자, 그랬는데 그럼 여기 이제 fx랑 마이너스 fx 날라가. 그럼 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자, 봐봐. 요렇게 하나 먼저. 그럼 h분의 fh가 있어. 플러스, 자, 이렇게 묶으면 얼마야? ex지, 그냥.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ex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f의 프라임 x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라. 요거 보면 뭔가 이제 미분계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x, y 자리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봐. 대입하면 무슨 일이 있나 봐봐. 저기는 어때? f0는 f0 더하기 f0 더하기 빵이지. 그럼 f0 하나씩 날라가면 결국은 뭐가 돼? f0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입해봤더니 f0가 0이야. 이게 이제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f0가 0이 알았어.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 빼기 f0라고 써도 상관없어. 0이니까. 여기도 빼기 0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러면 이놈에 대한 극한값이 곧 뭐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제로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ex는 뭐 그대로 있을 테니까 결국 ex 플러스 f의 프라임 제로가 돼. 그게 뭐야? 3이라면. 그럼 네가 3인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국 fx는 너를, 이게 지금 f의 프라임 x니까 너를 뭐 할 건데? 적분할 거지. 그럼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인데 f0가 빵이니까 너도 사라질 거고 결국은 이게 fx다. right? 그러니까 f3의 값은 9 더하기 9에서 얼마? 18.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이해되죠? 그치?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의 풀이야. 그냥 정식 풀이고, 얘를 조금 이제 팁을 하나 주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게 있어. 이제 여러분들은 문과니까 대학교 가면 이제 수학을 아예 안 하겠지만, 올해가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인생의 수학이 마지막이다, 그지? 어이씨. 아니야, 근데 너희들 중에 또 공대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현아, 너는 뭐 전공하고 싶으냐?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아, 역사교육. 민철은 뭘 하고 싶으냐? 영어? 영화? 아, 영화 좋지. 필자는 뭐 하고 싶냐? 아, 경제 가면 미분 하셔야 됩니다. 경제 가면 미분 작살나게 해야 됩니다. 경제학과에서 쓰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내 말 차였나? 네, 봐. 내가 들어봐. 경제학과에 가면 뭘 공부를 하겠어? 경제를 공부하겠지. 경제가 뭔데?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어. 그지?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이 계속 변할 거 아니야. 맞죠?
가격의 변동을 주는 원인이 뭐겠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물건 가격의 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뭐 첫째로는 뭐 재료비의 상승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도 있겠지. 그다음에 뭐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것도 있겠죠. 갑자기 공장에 망해서 공급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엄청 많을 거라고. 맞지?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다변수 함수 그래. 인상 쓰지 마. 자, 변수가 엄청 많은 거야. 뭔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엄청 많은 거지. 근데 나는 오늘은 내가 뭘 알고 싶으냐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률만 알고 싶어. 그지?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내가 다 무시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냐 이것만 알고 싶다고. 그죠? 그러면 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지. 대충 이해되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다변수 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변수에 대한 변화율만을 알고 싶은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편미분이라 그래. 한 문자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편미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안 가르쳐. 예?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다고. 편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비슷한 거야. 얘가 x랑 y 두 종류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변수 함수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너를 편미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고.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키는 대로만. 선생님 나 편미분 몰라. 모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몰라도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x를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미분 후 y에 0을 대입한다. 이러면 끝나 그냥. 알겠냐? x를 상수로 봐. 그냥 1 같은 거라고 봐 그냥. x 상수로 보고 y만 변수로 보고 미분 딱 때려. 그래 놓고 그 미분된 식에다가 y 자리에 0을 퉁퉁퉁 집어 넣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전에 너희들 합성함수 미분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겉 미분 곱하기 뭐 속미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써야 돼. 그럼 봐봐 한번 더 써볼게.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자 2xy 자 이게 있습니다. f의 프라임 제로가 3이었는데 나한테 f3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였다고. 괜찮지? 자 이 함수의 관계식을 가지고 x를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 이거를 상수 취급해. 일단 1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 알았지? 하고 양변을 뭐에 대해서? y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얘를 미분해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1 같은 거라고 이거. 그럼 f의 프라임에 x 플러스 y가 되고 거기 속미분해. 속미분. 얘는 상수야. 그럼 얘는 사라질 거고 이거 미분은 1이지. 맞아? 그러니까 미분해봐야 그냥 f 프라임에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맞죠? 이퀄 자 이쪽도 미분할 거야. y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너는 미분하면 뭐가 돼? 0 되지. 상수니까. 사라져. 너는 미분해. 그럼 f의 프라임 y가 돼. 플러스 너 미분해. 그럼 뭐 되는 거야? 2x 되는 거야. 2x. 2x. 오케이. 거기다가 y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0을 딱 대입하라고. 그럼 이건 f의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플러스 2x. 그럼 너는 2x 플러스 얼마? 3이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함수의 관계식이야. 함수 항등식이라 그래.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그냥 평균한다.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0을 퉁퉁퉁 때려 넣는다. 그럼 끝이야. 알겠지? 그렇게 풀면 훨씬 더 간결하다. 물론 저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좋은 걸 하나 배운 것 같지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별로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는 그 수능 시험에도 나왔고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걸 가끔 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경찰대학교. 경찰대에서 가끔 이런 걸 내. 그러니까 경찰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자, 볼까요?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해보자. 40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g에 x 플러스 y는 gx 플러스 gy exy. 자, 이게 성립하고 g 프라임 3의 값이 5분의 21입니다. 함수 fx는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로 나누고 이때는 5k 플러스 3 이때는 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2k의 x입니다.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k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 문제야. 너무 쉽죠? 일단은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구나. g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뭐 하면? 편미분하면. 맞지? 그럼 자,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 자, 이거 양변을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너 미분하면 g의 프라임 x 플러스 y가 된다. 이퀄. 너는 사라져. 너는 g 프라임 y가 돼. 플러스 여기는 미분하면 2x가 돼. 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g의 프라임 x 이퀄 g 프라임 0 플러스 2x인데 g 프라임 0이 없네. 자, 여기 써. g 프라임 0 플러스 2x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g 프라임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에 3을 대입하면 얘가 g 프라임 3이지. g 프라임 3이 지금 5분의 21이라는 이퀄 g 프라임 0 플러스 여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다. 따라서 g의 프라임 제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1 빼기 6 5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는 거지. 맞죠? 네가 마이너스 5분의 9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 프라임 x가 2x 마이너스 5분의 9가 된다. 할 소리인 거지. 자, 그랬는데 이제 좋아. gx는 다 구했습니다. 구했다 치고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것도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여기서 g 제로가 빵인 거니까 아까처럼. 그러니까 gx도 구해놓을까요? gx는 몇 적분에 x 제곱 마이너스 5분의 9x 플러스 c인데 이제 g 제로가 빵이니까 이제 적분 상수는 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얘가 연속이 돼야 돼. 1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랑 같으면 되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자, gx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x 제곱 빼기 5분의 9x 빼기 2kx 네가 5k 플러스 얼마? 3이 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얘는 보아하니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k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0 돼야 된다며. 네? 분모가 빵이니까. 그러면 1 빼기 5분의 9 빼기 2k. 네가 0돼. 그러면 2k는 얼마야? 2k는 1 빼기 5분의 9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얼마? 2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5분의 2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4가 되고, 그럼 이 녀석이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x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너랑 나랑 약분하면 얘는 그냥 1이야. 1이고 여기는 k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들어가면 3 빼기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금 이제 여기가 좀 조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 이런 거. 함수의 관계식, 함수 항등식이 주어졌다. 그럼 뭐 한다? 편미분한다. 이게 좀 빠르다.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접선 들어가면 외울 게 좀 많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 그래서 오늘 나간 프린트가 삼각함수 조금 들어가 있고 미분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풀어오십시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끝.